자, 체크해보자. 민재 영상 봤어? 20페이지부터 시작합시다. 20페이지 질문 64번부터 오늘 수업 시작해보자고. 첫 번째 극한은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대. 그리고 그거에 상대하는 함수는 이거네요. 거기다가 당연히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함수 fx는 다한 함수래. 그러니까 차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라는 뜻인 거지. 뭐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그런 게 아니라 몇 차, 몇 차, 몇 차 이런 차수의 이름을 붙여서 말하는 함수라는 뜻인데, 자, 첫 번째부터 가보자고.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면 분모 2차의 무한대가 맞아? 맞지? 그럼 2차의 무한대에 대해서 분자에 어떤 녀석이 들어가야 극한 2가 되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한 번 더 가보자.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분자가 무한대가 아닌 어떤 정해진 숫자가 있는 경우라면 이건 무조건 0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지 간에 그 결과는 0이야. 그러니까 지금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 소리가 나나? 그 상황에서 극한이 0이 아닌 정답이 나오려면 일단 분자 쪽도 무한대로 보내줘야 된다. 특히 무한대는 무한대는 이제 그래도 좀 풀었으니까 익숙해질 것 같죠? 분모와 분자의 차수까지 같아야 돼. 차수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모가 2x제곱의 의미를 갖고 있는 무한대가 맞다면 분자도 극한이 2라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차수가 같아야 돼.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의 개수비가 정답이 되기 때문에 이 뒤에는 나머지 차수가 낮은 애들은 누가 되든 상관없는 거지. 요거 때문에 극한의 결과가 2가 된다고 볼 수 있었던 거니까. 맞니? 그래서 근데 지금 분자를 봐봐. 몇 차야? 3차잖아. 그럼 다시 분모는 2차인데 분자가 만약에 이 3차가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면 2차의 무한대분의 3차의 무한대로 나오는 결과는 무조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줘. 분자의 차수가 크게 되면 분자가 압도적으로 커지는 속도가 빠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fx가 일단 지나치게 높은 차수였던 이 3차를 fx가 지울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럼 지금 눈에 보이는 건 3차지만 f의 2x 세제곱이 들어간다면 2x의 세제곱과 마이너스 2x의 세제곱이 사라지면서 3차는 사라지고, 3차가 사라지고 난 뒤에 분모와 똑같은 차수 2차를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2차로 만들어줬을 때는 2차항들끼리의 개수비가 정답이 될 테니까 여기가 4가 되면 되는 거죠. 정리. 다 같이 칠판 한번 볼까? 얘는 분모보다 높은 차수를 지우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fx의 차수였고, 여기는 최고차가 3차인 걸 지웠다면 이제 드디어 2차분의 2차의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될 테니까 그 2차분의 2차에서는 최고차의 개수비를 정답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2와 상대해서 정답을 2로 만들기 위해선 개수가 4가 돼야 된다는 거. 거기에 나머지 1차항과 상수항은 누가 돼도 상관없어. 여기 누가 돼도 상관없어. fx가 이런 모양만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첫 번째 극한은 반드시 2가 나오는 게 맞을 테니까, 어쨌든 fx는 절반은 찾은 거지. 두 번째 극한 가볼게. 어려워. 자, 갑시다. x분의 fx 지금 일부분을 찾았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두 번째 극한은 x분의 fx로 계산하는 거거든. 부분적으로 찾아낸 fx 집어넣었을 때 나와야 되는 극한이 3이 돼야 된다. 우리도 여기서 고민할 수 있는 거. 아까는 x가 무한대로 가서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x가 0에 가까워진대. 0에 가까워지면 분모는 0으로 가고 있죠.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데 극한일까?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 분수식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건 이 녀석이 0분의 0꼴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분모만 0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분자도 x에 0 넣었을 때, x에 0 넣었을 때 그 최종 결과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b가 0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분자도 0 넣었을 때 0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다시 정리 들어가. 리밋 x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x, 분자는 b가 0이면 요것만 인수분 해주면 되는 거지. 이유가 뭐였어? x에도 0 집어넣는데 0분의 0 올라오는 이유는 분모만 x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분자도 x라는 인수를 갖게 되기 때문에 분자가 x라는 인수를 갖는 조건이 b가 0인 거잖아. 그래서 b에다 0 넣어주면 요 세 개의 항만 남게 되고 그 세 개의 항은 모든 항에 x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x 하나 묶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유 알게 됐지? 왜 0분의 0꼴이 만들어지느냐? 얘네들 때문에 0분의 0꼴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에다가 다시 0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이 A가 되는 거죠. 그 A가 문제가 말했던 여기였지. 최종 결과 3이 된다는 얘기였던 걸 테고. 그럼 끝났지? fx의 절반을 찾아놨고 두 번째 극한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b 자리에는 0이 들어가야 되고 a 자리에는 3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찾은 fx에다가 마지막 한 번만 더 문제가 묻고 있던 f1만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네, 계속 합시다. 20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좋아, 넘겨볼게. 21페이지 질문 71번 가봅시다. 자, 시작해볼까? 일단 확인 좀 해볼게. 윤조요. fx가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다네. 근데 이 둘 사이에 있는 fx의 종류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되게 많아. 그래서 절대 경계해야 되는 건 저 부등식을 가지고 fx를 찾으려고 들면 안 된다. fx를 찾으려고 들면 안 돼. 물론 나중에 이제 좀 요령 있게 푼다고 해가지고 얘와 얘 사이에 있는 거니까 fx를 2x의 제곱 뭐 더하기 1과 3 사이면 한 요 정도로 예를 들어볼까? 그렇게 예를 들어도 정답은 나오는데 절대 좋은 풀이가 될 수 없다는 거. 저 양 끝에 있는 식 사이에 있는 fx가 될 수 있는 식이 얘만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fx가 얘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fx를 얘로 두고 풀게 되면 정답은 구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지만 절대 올바른 풀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fx를 찾도록 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부등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생긴 모양을 만들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간다. 칠판 봐봐. 근데 얘 제곱이니까 무조건 0 이상이거든? 0 이상의 1 더하면 얘 양수야. 얘도 무조건 양수야. 그러니까 여기 만들어져 있는 부등식은 모든 수가 양수들의 조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양수들끼리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표현된다면 지금 만들고 싶은 게 fx의 제곱이죠. 가운데 있는 걸 제곱하면 이 가운데 있는 걸 제곱한 것도 마찬가지 왼쪽 끝을 제곱한 것과 오른쪽 끝을 제곱한 것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얘 제곱한 거 분명히 이거 만족할 거야. 다시 양변을 제곱했는데도 부등식이 똑같이 만들어진 이유는 처음에 선생님이 말했듯이 지금 첫 줄에 사용되고 있는 그 숫자들이 전부 다 양수들이야. 양수들.
얘들아 이거 봐봐. 이렇게 양수들이면 당연히 제곱한 것도 그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겠죠. 제곱하기 전에 고민했어야 되는 건 만약에 이렇게 부등식으로 만든 거거든. 근데 이걸 또 제곱한답시고 음수가 있는 걸 걱정 안 한 상태에서 제곱을 해버리면 절대 말도 안 되는 녀석이 나오게 되죠. 근데 지금은 제곱을 해도 상관없었던 이유. 저 식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값들이 양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곱을 하게 되고. 그럼 지금 슬슬 만들어지고 있는 거 보이지? 그럼 이제 마지막 한 단계. 전체 양변을 2x의 4제곱 더하기 x제곱으로. 근데 저 제곱하면은 응. 네 제곱이랑 아, 땡큐. 그렇지. 2차식을 제곱한 거지?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래서 다시 한번 양변을 2x의 4제곱 더하기 x제곱으로 나눠주면 센터에 있는 식은 당연히 얘가 문제가 원하는 모양이 드디어 만들어질 테고, 그럼 왼쪽 끝과 오른쪽 끝도 마찬가지 2x의 4제곱 더하기 x제곱으로. 이렇게 놔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그게 뭐야? 이렇게 만들어진 식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 그럼 이 녀석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이 녀석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과 이 녀석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 사이에 있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왼쪽 끝과 오른쪽을 무한대로 보내면 전부 다 무한대로 가는 이유가 4차 때문이야. 분모 문제의 차수가 같다고. 차수가 같은 무한대로 대 무한대는 최고차의 개수비가 정답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 무한대로 가는 극한 집어넣으면 정답이 2분의 4. 얘도 무한대로 가는 극한으로 집어넣게 되면 정답이 2분의 4. 그러니까 얘보다 작은 쪽에 얘보다 큰 쪽에 있는 똑같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전부 다 2로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얘와 얘 중간에 껴있어야 되는 이 녀석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도 당연히 2가 나와야 된다고 결론을 지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끄트머리 배웠던 샌드위치 법칙이라는 내용에 맞는 풀이가 된다는 뜻인 거지. 또 질문? 72번 가보자. 72번도 또 보니까 샌드위치 법칙인 것 같은데, fx가 자 이거야. 근데 묻고 있는 극한 모양 좀 볼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2x. 일단 좀 볼래? 이렇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절대 fx를 구할 수 없는 부등식의 형태로만 주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부등식으로만 주어지면 아까도 말했지만 절대 fx를 찾을 수가 없어. 저거 fx 못 찾아. 마찬가지야. 이것도 fx 누군지 찾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봐. 얘와 얘 사이에 있는 함수가 한두 개겠냐고. 뭐 100개? 1000개? 더 많아. 무수히 많다고. 이 사이를 만족할 수 있는 함수 fx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fx를 특정 지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 시작이 이렇게 특정 지을 수 없는 부등식으로 주어진다? 그렇게 부등식으로 주어진다면 fx를 못 찾는데 문제 좀 봐봐. 찾지도 못하는 f를 가지고 극한을 구하야 되잖아. 그럴 때 써야 되는 게 샌드위치 법칙이야. 문제의 출발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샌드위치 법칙을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부터 안간 힘을 다해서 이렇게 생긴 모양을 주어진 부등식을 통해서 만들어 볼 거라고. 그럼 첫 번째 fx가 아니라 f2x죠. f2x 만드는 거 뭐 어렵냐? x에다가 2x만 넣으면 되는 건데 x 대신 2x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x 대신 2x 넣어줘. 2x 넣어주면 2x 넣어주면 2x 넣어주면 2x 넣어주면 2x 넣어주면
x자리에 EX만 넣어주면 돼. 그게 f2x의 범위가 되는 거야. fx의 범위를 가지고 x 대신 여기 사용되고 있는 모든 식의 x자리에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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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 그렇게 넣어주면 fx의 범위 완성되고 그럼 마지막에 뭐만 넣어주면 돼? 양변 x로만 나눠주면 되는 거죠. 양변 x로만 나눠주면 드디어 문제가 묻고 있는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식에 대한 무한대로 가는 극한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봐. 이 녀석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여기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여기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니까. 근데 여기 좀 볼래? 분모 2차야. 분자도 2차야. 그럼 똑같은 2차분의 2차의 무한대는 최고차의 개수비가 정답이 돼. 분모의 최고차의 개수는 6, 분자는 4.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6분의 4에 수렴하게 될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분모의 최고차의 개수가 6, 분자의 최고차의 개수가 4. 둘 다 2차야. 그러니까 분모의 최고차의 개수 6분의 분자의 최고차의 개수 4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따라서 얘도 3분의 2에 수렴한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어. 자, 여기에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 여기 아까 첫 번째 풀었던 거. 칠판 좀 봐봐. 분명히 여긴 등호가 없죠? 등호가 없어도 극한을 계산할 때는 함수 자체는 등호가 붙어있지 않더라도 극한을 계산할 때는 충분히 등호가 붙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줘. 처음부터 등호가 붙어있어도 물론이고 함수 자체의 부등호만으로 만들어진 식일지라도 그 극한은 언제든지 같을 수 있다는 거. 조금 더 사브레틱한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x가 양수라고 가정해봐. 얘보다는 얘가 크고 얘보다는 얘가 큰 거 맞지? 그런데 셋 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계산하면 1차의 무한대분의 1차의 무한대분 때문에 얘 1, 얘도 1, 얘도 1에 수렴해. 그러니까 함수 자체에는 등호가 없더라도 극한에는 등호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같이 기억해 주세요. 이런 거지. 나중에 진유 문제 풀 때 뭐 기억 니은들 옳은 걸 찾으시오. 그런데 기억에서 리밋 fx가 gx보다 작다. gx보다 작으면 fx의 극한이 알파고 gx의 극한이 베타를 했을 때 fx보다 gx가 작으면 fx의 극한 알파가 gx의 극한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보기가 나올 거거든 나중에. 그럼 이거 틀렸다고 말해야 돼. 함수의 차이가 있어도 그 극한은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 등호가 없으면 틀려. gx가 크다고 하더라도 극한은 언제나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게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같이 기억을 해놓자. 샌드위치 법칙은 그래서 함수의 어떤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등호가 있든 없든 그 계산된 극한의 결과는 없을 때도 극한이 같을 수 있고 있을 때도 극한이 같을 수 있게 된다는 걸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 극한이라는 건 결국 누가 되느냐를 묻는 게 아니잖아. 사실 정확하게 누가 되느냐를 묻는다면 이게 말이 되니? 얘는 얘보다 얘가 크고 얘보다 얘가 커. 근데 얘가 2에 가까워져. 물론 얘는 2에 가까워지고 얘는 2에 가까워지지만 엄밀히 말하면 얘가 갖고 있는 수보다 얘가 갖고 있는 수가 원래는 더 커야 되고 얘가 받는 수보다 얘가 받는 수가 더 커야 되는 게 맞는데 극한이라는 건 정확하게 누가 되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하고 있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대답하는 거니까 사실은 처음 있는 이보다 두 번째 있는 이가 두 번째 있는 이보다 세 번째 있는 이가 더 큰 수지만 극한이라는 건 정확하게 얼마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느냐. 둘 다 2로 가고 있어 알기야. 셋 다 2로 가고 있는 게 맞으니까 그냥 2인 거야 정답이. 그래서 극한의 의미에서는 얘네들이 같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다시 말해줘. 정확한 값은 이건 등호가 있구나. 이건 상관이 없겠네. 저기 다시 등호가 없을 때
실제로 얘가 예를 들어서 1.99다. 그럼 얘는 1.999 정도 되는 거고 얘는 1.9999 정도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 크기 차이가 있는 게 맞겠지만 극한이 뭐라고? 어디로 가는지 얘도 분명히 2로 가고 있는 거 맞고 얘도 2를 향해 가고 있는 거 맞고 얘도 2를 향해 가고 있는 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을 2로 적은 거니까 계산 결과가 2라면 같다고 말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또 질문? 73번. 73번도 가볼게. 이건 고1 때부터 공부해왔던 스킬 하나가 발동이 돼야 되겠는데 여기 푸는 방법 절대값 안에 있는 fx-3x는 부동원 방향 보고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고1 때 했던 거 원래는 절대값은 범위 넣어서 푸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생긴 모양의 절대값 부등식은 이렇게 한 번에 풀 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3x 넘긴 3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x 넘긴 3x 플러스 1 요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똑같이 풀어주면 돼. 슬슬 만들어 볼게. 문제가 원하는 게 얘들아 일단 fx 제곱 만들어야 되지? 제곱하자. 여기 봐. 칠판 봐봐. 아까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제곱했거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했어? 전부 다 양수니까. 어차피 양수들끼리의 대소관계라면 제곱해도 대소관계 바뀌지 않을 테니까. 칠판. 그런데 이건 함부로 제곱하면 안 되죠. x가 누구냐에 따라서 얘네들은 충분히 음수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제곱을 할 겁니다. 왜 제곱을 할 거냐? 마지막 문제 볼래? 마지막 줄에 x가 어디로 가고 있대? 무한대. 무한대는 엄청나게 큰 양수잖아. 이거 엄청나게 큰 양수잖아. x에 누구를 넣는 순간 여기에 따른 얘 음수 될 수 있어서 사실은 좀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x에다가 엄청나게 큰 수를 넣는 문제를 풀고 있는 거니까 얘네들 그냥 거대한 양수들이야. 그러니까 제곱해도 되는 거죠. 제곱해주면 그 다음 문제가 뭐였어? 그걸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로 나누라네. 여기다 나누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로 나눌게요. 얘도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로 이 녀석도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로 나눠주자. 그래도 물어보게 이 녀석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 그럼 이 녀석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과 이쪽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 계산하면 되는 건데 2차의 무한대 대 2차의 무한대 여기도 2차 대 2차. 그럼 정답은 최고차의 개수비가 정답이니까 1분의 9 여기도 1분의 9. 그래서 이 정답도 무한대로 갈 때 9를 향해 가게 된다고 결정져주면 된다는 거겠지. 이렇게 풀어내는 게 바로 샌드위치 법칙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럼 함수의 극한에 대한 진입 판단 하기 전에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공식, 성질 하나만 더 기억하자. 극한의 성질. 이 함수의 극한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함수의 극한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어떤 내가 극한을 계산하고자 하는 함수들의 극한이 있다면 fx의 극한도 있고 gx의 극한도 있다면 fx나 gx 중에 발산하는 함수가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수렴하는 상황이라면 이 녀석은 답이 알파고 이 녀석은 답이 베타. 그래서 얘는 알파에 수렴하고 얘는 베타에 수렴한다면 이게 반드시 먼저 지켜줘야 되는 사전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꼭 지켜줘야 돼요. 이 말 없으면 성질을 못 써먹습니다.
성질을 써놓고 싶으면 내가 쓰고자 하는, 성질을 쓰고자 하는 그 함수들의 극한이 반드시 있는 상황이라는 걸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F랑 G가 전부 다 극한이 있다는 게 확인되면 결론 fx와 gx를 가지고서 더한 것도 뺀 것도 곱한 것도 나눈 것도 어떻게 계산하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분리하고 나서 마지막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거랑 같다. 그래서 정답이 여기에 정답이 알파고 여기에 정답이 베타니까 그렇게 각각 계산한 정답을 마지막에 더한 게 첫 번째 거 정답, 뺀 게 두 번째 식의 정답, 곱한 게 세 번째 정답, 나눈 게 네 번째 정답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극한의 성질이야. 대신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나눗셈에서 선생님 식대로 할게. 요 나눗셈으로 표현되어 있는 극한의 성질을 쓰고자 할 때는 하나가 더 지켜줘야 돼. 그게 뭐냐? 분모로 들어가는 누구? GS. 분모로 들어가는 베타. 이 녀석의 성질은 베타였잖아. 그때는 베타가 절대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하나 더 지키면 돼. 나눗셈에서는. 그러니까 뭐야?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나눈 거 합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다. 그게 극한의 성질이야. 대신 나눗셈만큼은 합치거나 분리할 때 그 나눠져야 되는 숫자 있잖아. 나눠져야 되는 숫자. 그러니까 분모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GX라고 하는 그 결과가 절대 0이 아니라는 말까지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하나만 더 추가를 해주면 돼. 이게 극한의 성질이에요. 그럼 선생님하고 74번 가볼게.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성질을 문제 풀 때 어떻게 이용하게 되는지를 봐봐. 얘들아, 기억해서 뭐래? 이게 뭐하는데? 얘들아, 이게 뭐하는데? 문제 읽어보니까 이게 존재한대. 얘들아, 이 값이 있대. 극한이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어떤 답인지 우리가 그냥 알파로 넣어보자. 또 이것도 답이 있대. 얼마인지 우리가 그냥 베타로 둘까? 어쨌든 답이 있다며.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서 했던 말처럼 이제부터 뭘 쓰면 되는 거야? 여기 좀 봐봐. 이거 극한 존재한다네. 이거 극한 존재한다면 그럼 극한이 존재하는 fx 더하기 gx와 fx 마이너스 gx 이 두 개 가지고 얘들아 fx 더하기 gx라고 하는 식하고 fx 빼기 gx라는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곱해도 되고 나누는 성질을 얼마든지 써놓을 수 있다는 얘기야.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합쳐진 거 분리할 수 있고 분리되어 있는 거 합칠 수 있다. 이게 수렴한다며. 지금 얘네들이 수렴한다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끼리는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된다는 건데 문제가 원하는 지금 결론이 뭐냐면 gx의 값이 있다는 걸 확인해 보래. 그럼 얘들아 이게 둘 다 수렴하니까 한번 만들어 볼게. gx 만들어 볼게. 방금 뭐라 그랬어? 얘네들끼리는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나눈 거 다 된다 그랬지.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gx래. 그럼 이걸 적당히 처리해서 gx만 만들면 되는데 만드는 방법 빼주면 되죠. 빼면 누구 나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빼면 f-f 날아가고 g-c니까 2gx만 남게 되는 거지. 그럼 정답이 누가 되는 거야? 알파 베타라는 정답이 되는 거지. 따라서 x가 a로 갈 때의 gx의 극한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답에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푸는 요령은 분명히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기억을 어떻게 풀었느냐. 아, 이렇게 생긴 함수가 수렴이야. 이렇게 생긴 함수도 수렴이야. 그럼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게 덧셈이라면 더해주면 되고, 뺄셈, 곱셈, 나눗셈 다 할 수 있어. 근데 문제가 원하는 게 이게 수렴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성질을 최대한 동원해서 얘가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건데, 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뭐야? 이 두 함수를 빼주면 되는 거였던 거지. 빼주면 gx에 두 개만 남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생긴 답에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답이 있다는 거야. 그냥 답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된다는 얘기고, 하나 더 갈게. 니은. 간다. x가 a에 가까워질 때의 gx의 극한이 존재한대. 그럼 이거 알파라고 둘게. 그 다음 리밋 x가 a로 갈 때의 gx분의 fx의 극한도 존재한대. 이것도 답이 있대. 답이 누군지 모르니까 베타로 떠보자. 어쨌든 답이 있대. 그럼 또 칠판 봐. 뭐예요? 여기 있는 gx하고 여기 있는 gx분의 fx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거 gx하고 gx분의 fx 더해서 계산해도 돼. 이거 두 개 더하면 정답이 뭔지 알아? 알파 더하기 베타야. 여기서 이거 빼도 돼. 빼면 정답이 뭐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 이거 두 개 곱해서 계산해도 돼. 곱하면 정답이 그냥 알파 베타야. 이거에서 이거 나눠도 돼. 대신 나눌 때는 명심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가정 하나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0이 아니라면 나눴을 때 정답이 베타분의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원하는 걸 봐봐. 문제가 원하는 게 fx의 극한이야. 이게 있는지 없는지 좀 알아보래. 아, 그럼 생각해봐. 나 이거하고 이거 내 마음대로 사치계산 다 진행할 수 있거든. 근데 요걸 만들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니까 요거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곱해주면 이거 곱해주면 g 약분되면서 f만 남는 거잖아. 방금 뭐라 그랬어?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곱셈도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지. 곱셈도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할 거라고. 이거 둘 다 수렴한다면 이것도 알파라는 답이 있고 이것도 베타라는 답이 있다면, 물론 선생님이 알파고 베타 내가 지정한 건데 문제에서 뭐래? 극한이 있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곱해도 돼. 그럼 얘 두 개를 곱한 게 정답이 이거니까 정답은 알파와 베타를 곱하게 되겠죠. 결론은 뭐예요? 답이 있다는 뜻이야. 답이 있다는 뜻. 그래서 니은도 정답. 마지막 디귿. 디귿 값이다. 리밋 x가 a로 갈 때 fx-gx의 극한이 0이면 일단 수렴한다네. 누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수렴한답니다. 이때 질문. x가 a로 가는 극한과 x가 a로 가는 gx의 극한이 자, 미리 들어볼까? 이제 이야기 중간고사 때 이렇게 생긴 문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 항상 나오지? 여러분들 시험 볼 때마다. 이번에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반드시 나온다. 진짜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100%그 이상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건데, 특히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건데 이런 문제가 많이 틀려. 틀린 이유 설명을 해볼까? 학생들 입장에서 이거 뺐는데 0이야? 그럼 왠지 요거하고 요거 같을 거란 느낌이 들어. 요거 같을 거란 느낌이 들어. 그럼 얘하고 얘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같을 거 같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지. 그래서 디귿을 정답으로 체크를 해. 혹시 기능? 하필 또 재수없게 보기도 5번에 정답이 들어있죠. 그래서 5번을 체크하는 거지. 근데 나중에 채점해보면 알겠지만 정답이 5번이 아니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선생님이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줄게. 여러분들 극한의 성질 이거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 그 성질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 성질만
수량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선생님, 이것도 그럼 그 성질 갖고 푸는 건데요? 이게 뭐예요? 그럼 리밋? 이거 뺄셈이니까 분리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게 0이란 얘기니까 이거 이항하면 맞는 말이잖아요. 성질 제대로 쓰고 있는 건데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명심하라고 그랬지. 극한의 성질을 쓰고 싶으면 그걸 분리하거나 합치고자 하는 함수들이 반드시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 봐봐. 일단 극한의 성질 쓴다 치고 fx하고 gx 분리시켰거든. 근데 이 디귿보기 어디에도 fx가 수렴한다, gx가 수렴한다는 말이 없었어. 수렴할 때만 성질을 쓸 수 있다는 거 선생님이 강조한 게 이 이유 때문이야. f하고 g가 수렴한다는 말이 어디도 없는데 얘네들이 수렴하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분리한다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수렴한다는 말이 있을 때 이것처럼 기억처럼 이거 수렴이구나. 그럼 내가 맘만 먹으면 얘네들끼리 이거 두 개 1번이랑 2번은 내가 맘만 먹으면 더할 수도 뺄 수도 곱할 수도 나눌 수도. 니은도 마찬가지야. 문제에서 얘 수렴한다고 그랬어. 얘도 수렴한다 했단 말이야. 그럼 요거 두 개 가지고 내가 원하면 덧셈도 뺄셈도 곱셈도 나눗셈도 할 수 있었던 거야. 수렴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그런 말도 없는데 함부로 쓰는 거지 마음대로. 중요한 게 이거라고. 극한의 성질 쓰고 싶으면 수렴한다는 말을 먼저 하고 있었어야 돼. 그래서 디귿보기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수렴한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이 이게 왜 진짜 정답이 될 수 없는지 보여줄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줄까? x가 a도 구체적인 숫자로 들어줘야지. x가 1로 갈 때 fx 예를 들게. x-1분의 1이라고 fx 예를 들어볼게. gx도 x-1분의 1이라고 예를 들어볼게. 두 함수가 같은 함수로 예를 들어보자. 그럼 얘들아, 이거 빼주면 0이죠. 이거 빼주면 0이야. 그러니까 x가 1로 가거나 말거나 정답은 0이 되는 게 맞아. 근데 디귿은 결론을 뭐라고 하고 있는 줄 알아? 이렇게 만들어진 게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똑같이 x가 1로 갈 때 x-1분의 1의 극한이랑 똑같이 x가 1로 갈 때 x-1분의 1이 극한이 같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선생님 맞는데요? 아직도 극한 제대로 모르고 있는 친구들. 이거 극한이 어딨어? 이거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선생님 같은 무한대잖아요. 몇 번을 말해? 무한대는 같다고 표현할 수 없다고. 무한대끼리는 절대 같다고 표현할 수 없어. 이거 숫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같은 무한대라고 무한대 형태라고 해도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또 더군다나 무한대라는 건 극한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발산을 말하는 거잖아. 발산을 말하는 거야. 이거 답이 없단 말이야. 이거 답이 없어. 답이 없는 애들끼리 같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 그래서 얘는 정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답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항상 이 극한의 성질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는 내가 충분히 외우고 있는 성질에 맞는 내용으로 풀 수 있겠다 싶으면 정답이 맞지만, 이렇게 수렴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보기들이 나오면, 선생님이 이거 말하는 좀 위험한 말이긴 한데, 그런 보기들은 그냥 틀렸다고 체크하는 게 훨씬 더 정답률이 높다. 틀렸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답시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뺐는데 0이야? 뺐는데 0이면 둘 다 같다는 얘기겠네? 둘 다 같으니까 같은 거겠네? 그렇게 여러분들 멋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분리하거나 합칠 때 그 분리하거나 합치고자 하는 함수들이 수렴한다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라. 그것만 확인할 수 있는 연습이 될 수 있다면 훨씬 더 정답률이 높아질 거라는 거. 그럼 얘들아, 물론 이거 나머지 문제들 푸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75번하고 76번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한번 잘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요거 하나만 해줄게. 75번에 기억 좀 봐봐.
기억 맞게 틀리게. fx보다 gx가 크대. 그리고 fx 극한이랑 gx 극한이 둘 다 있을 거래. f는 g보다 작고 f가 작고 g가 크대. 근데 f하고 g의 극한이 둘 다 있대. 그래서 f의 극한이 g의 극한보다 작다고 결론이 났어. 맞는 말 틀린 말? 기억 맞는 말 틀린 말? 기억 무조건 틀렸죠. 틀렸다고 체크하세요. 왜 틀렸어? 맨 마지막 줄 결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극한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 극한보다 작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으려면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야 된다고 아까도 얘기했지. 함수의 차이가 있어도 극한이 같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 분명히 말했잖아. 이런 것들 가지고 학생들 많이 낙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야. 틀린 이유는 방금 말한 것처럼 마지막 줄에 등호가 없었기 때문에. 함수는 다를지라도 극한은 같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자고. 명심하세요. 나머지도 한번 충분히들 고민해봐. 자, 24페이지는 사실 모의고사형태의 문제인데 정원아 우리 한 문제만 풀고 잠깐만 쉽시다. 한 5분 정도만이라도. (77번) 보세요. 문제 잘 읽어보자. y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가 있고 그리고 y는 t라고 하는 녀석이 있답니다. 이때 질문이 뭐냐, 내용이 뭐냐, 이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ft라고 하겠대. 그러니까 t가 뭐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t가 막 바뀔 거잖아. 그렇게 t에다가 어떤 수를 넣을 때마다 얘하고 만들어지는 교점이 있을 텐데 그 교점의 개수를 ft라는 함수로 지정을 한다는 얘기인 거거든. 시작해볼게. 그래프 간다. 이거 그래프 그려볼게요. 이것도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꼭지점이 0, 마이너스 2인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야.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함수 전체의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만 접어 올리면 된다고 했었던 거 기억해야지. 이렇게 그려주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이제 2가 되겠지. 얘처럼 만들어줄 거야. 이게 지금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린 거거든. 여기다가 y는 t라고 하는 직선을 그릴 건데 y는 t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이죠. 생각해볼까? t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y는 t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t가 만약에 0이었다면 y는 t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t가 조금만 더 큰 양수였다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네. t가 더 큰 양수, t가 2였다면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겠다. t가 2보다 큰 수였다면 이렇게도 그려지겠죠. 보여? t의 위치에 따라 이미 그려놨던 하얀색 그래프와 교점의 개수가 바뀌고 있다는 거, 그걸 함수 ft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ft 찾으러 갈게. 먼저 t가 0보다 작은 수일 때, 그래서 그래프가 얘처럼 그려질 때 t가 0보다 작은 수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0개. 교점의 개수를 ft라고 부른다면,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를 정답으로 말해주면 되는 거잖아. 두 번째, t가 0이 되면 교점의 개수가 1개, 2개. 세 번째, t가 이제는 0보다는 커졌어. 0보다는 커서 이렇게 그려져. 교점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야. 언제까지냐? t의 값이 2가 되기 전까지. 그때는 교점의 개수가 4개. 다시 t가
2가 되면은 교점의 개수가 1개, 중근 1개, 1개. 그래서 교점의 개수만 따지면 3개. 이제 마지막인가? 이제 t가 2보다 i에 커지면 그럼 여기 이게 더 올라가도 마찬가지지? 어차피 그래프도 같이 올라갈 거니까 더 올라가도 교점의 개수는 2개만 만들어질 거야. 이게 문제가 말하는 ft라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t의 위치에 따라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걸 범위에 맞게 함수의 형태로 표현을 해보자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이 이제 ft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간다. 여기 t축 그리고 여기가 ft축. 시작할게. t에 들어간 수가 0보다 작을 때는 정답이 0. 정답이 0. 0보다 작은 수를 넣을 때는 정답이 0. 0을 넣을 때는 정답이 2. 0보다 크면서 2보다 작은 수를 넣을 때는 정답이 4. 누구? 0과 2 사이지? 0과 2 사이니까. 다시 0보다 작은 수를 넣을 때는 정답이 0. 0을 넣을 때는 정답이 2. 0과 2 사이를 넣을 때는 정답이 4. 2를 넣을 때는 정답이 조금 간격을 높일 거예요. 2를 넣을 때는 정답이 3. 그리고 2보다 큰 수를 넣으면 정답이 다시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ft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다시 파란색으로 다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그리고 여기 점 하나 찍어주고 다시 그 오른쪽은 이렇게 진행된 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ft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럼 문제 마지막 문제 가보자. ft의 0으로 가는 무슨 극한? 얘들아 문제 0으로 가는 무슨 극한? 좌극한. 0으로 가는 좌극한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디로 가는 우극한? 2로 가는 우극한이면 이거잖아. 이쪽 2로 가는 우극한 어디로 가? 2로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정답을 2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가 다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지금 이 77번 한 문제도 사실은 수능에서 수능 또는 모의고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들과 어떤 새로운 조건을 이용해서 그 조건에 의한 새로운 종류의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형태의 문제가 사실 내신에서 익숙한 문제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선생님 설명 듣고 조금은 이해할 듯 말 듯 그런 느낌이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문제가 말하는 ft라는 걸 찾아내고 나면 ft만 찾아낼 수 있으면 문제가 물었던 ft의 좌극한이나 우극한 찾아낸 함수의 그래프 보면서 정답 말하면 되는 건데 어려운 느낌은 아니겠지. ft를 찾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요. 조금 한 5분 내외로 쉬도록 할게. 화장실 다녀올 사람들만 다녀와.
민기 왜 연락 안 되는지 모르지? 자, 계속 갑시다. 조금만 더 하자. (81번) 한번 찾아볼게. 81번 보세요. 81번. 집합 오랜만에 나왔네. 집합 A가 누구냐? 같이 집중해서 봐. 집합 A의 원소는 X야. 근데 그 X가 누구냐면 옆에 있는 방정식의 해가 원소라는 뜻인 거지. 그럼 선생님 81번 집합 A는 그냥 만들어 버릴게. 방정식 인수분해까지 잘 돼 있잖아. 해가 누구야? A 또는 A-1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합 A는 A와 A-1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라는 뜻인 거죠. 또 집합도 되게 오랜만이라서 해볼까? 우리 조건에서 보면 이런 거 있었어. X가 X는 유의 양의 약수. 집합의 원소는 이거야. 근데 이 X에 들어갈 설명이 옆에 붙어. 그러니까 6의 양의 약수가 1, 2, 3, 6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1, 2, 3, 6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라는 뜻인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81번의 집합 A도 원소가 X야. 근데 그 X가 이걸 만족하는 X래. 그러니까 뭐예요? A나 A-1이 정답이 되는 게 맞다는 얘기였겠지. 그러니까 원소 두 개짜리 집합이 A였던 거고, 집합 B는, 얘들아, 집합 B는 조등식이가 답이 한두 개가 아니겠네? 그래도 B는 그럼 범위로라도 표현을 해볼까? B가 누구냐면 2차 부등식 x 플러스 x 마이너스. 얘들아 대충 그릴게. 지금 2차 부등식 풀 때 그려야 되는 그래프가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고 x 플러스가 얘처럼 되겠네.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는 거니까 여기 찾는 거죠. 그래서 B의 원소는 누구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것도 봐봐. 새로운 함수를 만들 거야. 지금부터 FA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그 FA라는 함수가 누구냐?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기억나니? 이게 교집합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를 묻는 표현이었거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치? 그럼 정답은 최소 0.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으면 겹치는 원소의 개수는 0개. 최대는 2개까지 가능하겠지. 왜? 얘는 범위지만 A의 원소가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봐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가 B인데 만약에 A의 원소였던 A하고 A-1이 A는 여기 있고 A-1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하고 겹친 게 없는 거니까 그때는 원소의 개수 0개. 그런데 A는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A-1이 여기 있어. 그럼 B하고 A-를 하나 겹쳐 있는 거니까 원소의 개수 1개. 만약에 A하고 A-이 B의 범위 안에 둘 다 들어있어. 그럼 겹치는 원소의 개수 2개.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겹치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최소 0개에서 최대 대개 2개까지 나오는 게 맞을 텐데 그건 이제 A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천천히 수익선을 해볼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리고 원소가 A-1이라고 작은 수가 A-1이죠? 그럼 시작해보자고. A-1과 A가 이렇게 I의 마이너스 1의 왼쪽에 있는 경우부터 FH부터 만든다. 여기다 만들어야지. 지금 현재는 겹치는 게 없지? B의 범위와 A의 답이 완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겹치는 원소의 개수는 0개. 그게 어떤 조건이야? A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는 조건. 맞잖아. A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으면 A-1이 얘보다도 더 작은 수야. 그러니까 A하고 A-1이 마이너스 1의 왼쪽으로 빠져 있을 거기 때문에 겹치는 원소의 개수 0개. 두 번째, A가 이제 끌어올까? 좀 그림 지저분해질 거 감안하고 가자. 이제
a가 여기로 올 때. 그럼 a-1은 이쯤에 있겠네요. 그럼 얘는 겹치는 원소가 아니지만 얘는 이제부터 겹치기 시작하는 거지. 한 개. a가 -1이면 한 개. 이제 a가 -1보다 커질 때 찾아볼까? -1보다 커진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떤 그림이 될 거냐? 어떤 그림이 될 거냐? a가 이제 이 안으로 들어와. 근데 생각해야지. a-1은 여전히 -1의 왼쪽에 있는 경우. 그럼 얘들아, a-1이 -1보다 왼쪽에 있으려면 a의 범위는 누구보다는 작아야 돼? a가 -1보다 커져서 얘는 -1보다 오른쪽으로 왔어. 그런데 a-1은 -1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a는 누구보다는 작아야 되니? 이해 못하고 있는 건가? a는 -1보다 오른쪽으로, a-는 -1보다 왼쪽으로. 이거의 범위가 a는 누구보다 작은 범위야? 0보다 작은 범위잖아. 0보다 작은 범위.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림처럼 겹치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여전히 한 개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는 a가 이 a-1까지 이 안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a가 0이 돼. a가 0이 되면, 그림 다시 그려줄게. a가 0이 되면 a-1이 어디로 오느냐? a-1이 여기로 와. a는 당연히 여기로 오겠지. a-1과 a가 전부 다 b의 범위 안에 들어가. 드디어 겹치는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거죠. 원래는 이거 합쳐서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들 따로따로 조금 더 쉽게 이해하라고 좀 분리해서 해주고 있는 중이야. 그럼 이제 a가 0보다 커지잖아? a가 0보다 커지잖아? a가 0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a-1도 안으로 들어오고 1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겹치는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거죠. 2개가 돼. 그런데 이게 오른쪽으로 오면 2개지만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 다시 교점의 개수가 이 바깥쪽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a가 밖으로 빠질 걸. 이거 왜 1이라 적었냐? 빠지게 되는 거겠지?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게 뭐야? 여기 좀 봐봐. 선생님 비슷하게 해볼게. 이게 지금 b의 범위가 2칸 차이거든? 그리고 a의 정답은 1차이고, 그러니까 a라는 점과 a-라는 점은 한 요 정도 간격을 유지해. 그래서 요 정도 간격을 유지하는 두 점이 왼쪽에 있으면 교점의 개수가 0개야. 0개 계속 0개다가 딱 여기가 되는 순간 교점의 개수가 1개가 돼. 1개. 계속 1개 가다가 이 왼쪽에 있는 점이 여기에 오는 순간부터 교점이 2개가 돼. 계속 2개. 여기까지 2개. 얘가 오른쪽으로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1개. 그러다가 여기까지 1개. 얘까지도 오른쪽으로 빠지면 다시 0개. 그걸 지금 범위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이라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한 칸 차이를 갖고 있는 두 점이 이 왼쪽에서부터 점점 오른쪽으로 움직일 텐데 그 움직이는 게 이 범위잖아. 그 움직이면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지금 찾아보자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거 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a가 0보다 커지면 a-는 마이너스보다 커지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온다고 이렇게. 근데 언제까지만 2개냐? 이 선생님의 손 오른쪽이 a잖아. 이 a가 1에 도착할 때까지가 2개야. 그러니까 a가 1일 때까지만 2개입니다. 그리고 a가 1보다 커지면 이 오른손에 있는 이게 a-1이고 이게 a잖아. a가 1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 얘는 정답이 안 되고 얘만 b의 범위 안에 남아있는 거니까 1개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1개. 근데 그게 또 언제까지 1개냐? 이렇게 계속 1개가 되다가 언제까지? 이 a-1이라는 수가 1에 도착할 때까지만 1개야. 그러니까 a가 2가 될 때까지만 1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a가 이제 2보다도 커지면 지금 선생님이 a-1과 a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a가 2보다 커지면 a-1이라고 하는 이 왼쪽 손가락조차도 1의 바깥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 범위하고 겹치는 게 없게 되는 거니까 다시 연계가 되는 거죠. 얘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원했던 새로운 함수 FA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이제 이거 그래프 그려볼게. 간다. 여기가 이제는 A축, 그리고 이 Y축이 FA축이 되는 거고, 하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정답이 0이야. 빨간색 할까 그냥? 정답이 0이었다가 마이너스 1부터 0 전까지는 정답이 1이야. 그치? 그리고 0부터 1까지는 정답이 2입니다. 그치? 그리고 1 다음부터 2까지는 다시 정답이 1이었다가 2보다 커지면 다시 정답이 0으로 바뀌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FA라는 함수의 모양이 되는 거였던 거지. 항상 말하지만 이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한 함수를 찾아내면 끝이야. 찾아내기만 하면 나머지는 극한 문제니까 어렵지 않다고. 극한 계산하고 끝낼게. 첫 번째 극한은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이구나.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이면 정답이 여기니까 1. 두 번째 극한은 1로 가는 좌극한이네. 1로 가는 좌극한이니까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정답은 2. 마지막 세 번째 극한이 아니네. F에다가 2 넣어달래. 2 넣었을 때 나오는 정답 누구야? 여기잖아, 여기. 2를 넣었는데 여기는 비어있는 점, 여기 채워져 있는 점. F2의 정답은 여기니까 정답 1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과는 4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자, 아직 세 문제나 남아있으니까 얘들아, 조건을 만족하는 새로운 함수들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봐. 쉬는 시간에 했던 첫 번째 문제, 지금 풀고 있는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Y축이랑 평행의 선의 높낮이를 조정할 때마다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문제는 A의 범위에 따라서 집합 A와 집합 B에 겹쳐져 있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그리고 오늘 과제로 해야 되는 남은 세 문제들은 또 어떤 조건으로 문제를 냈겠지. 그 조건에 맞는 함수의 값들을 새롭게 지정해서 그래프 그려주고, 그 그래프 보면서 마지막 극한에 대한 대답만 쉽게 해주면 끝날 거란 얘기예요. 쉽지 않겠지만 열심히 부탁할게. 자, 마지막 도형. 이것도 어려운데 이것도 일단 합시다. 시작하자. 한 문제만 하고 끝내자. 그리고 얘들아, 오늘 프린트 줬던 거 확인한다고 했었잖아. 그거 프린트 확인하는 거 그냥 오늘 할래? 선생님이 근데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오늘 어때? 선생님 사실 시간 끝나고 난데 선생님은 상관이 없거든? 1시쯤부터 할 수 있어. 프린트 지금 종혁이 아까 풀어하더라고. 프린트 지금 다 풀어온 사람 손 들어봐. 주변에 풀어왔어? 이거 서너랑 하는. 서너랑 정하고. 정원이 저런밖에. 절반? 윤지 얼마만큼 했어? 2장 정도? 민지 일단 줘야겠다.
그러면 얘들아, 일단 프린트 과제 오늘 여기 이제 끝났거든, 진도. 그럼 요거에 대한 과제 받으면 다음 시간에 시간 좀 남을 건데, 그 뒤에 있는 함수의 연속 단원 바로 안 들어갈 거고, 여기 극할 쪽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제 정도는 풀 수 있다는 느낌 들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는 진도 일단 멈출 거예요. 근데 멈춰봤자 한계가 있긴 하지. 그래도 어쨌든 진도는 계속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나가는 과제랑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왔던 프린트 과제 마무리된 거 화요일날 선생님하고 같이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마무리 다시 해오고, 다시 말하지만 파트가 두 가지가 있어. 앞쪽 문제가 있고 뒤쪽에 뭐 수능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수능 쪽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풀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풀어보고, 아닌 사람들은 앞쪽 것까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화요일날 칠판에다가 할 거 아니야. 1대1로 선생님이 불러다가 할 거니까 시간 좀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거니까 마무리들 잘 해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합시다. 82번 보세요. 사실 오늘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생각이 짧았더라고. 여러분들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가지고. 갑시다. 자, 그림은 이거지? 가자. y는 x제곱 이거, 그리고 y는 4분의 x제곱이 얘보다 좀 넓을 테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그리고 거기에 y는 k라는 직선이 있대. 자, 시작합니다. 이때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부르게. 질문. 4 곱하기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니네, k가 무한대로 갈 때, k가 무한대로 갈 때 5b-5a. 자, 일단 도형으로 해서 극한 푸는 요령부터 팁부터 알려줄게. 여러분들 이거 계산해야 돼. 근데 지금 당장은 계산을 못해. 계산 못하는 이유를 내가 누군가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계산 왜 못하니? 물어보면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이게 어떤 식인지 모르니까. 이거 계산하고 싶으면 K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자, 포인트 말한다. 이 5b-5a라고 하는 걸 반드시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 리미트 옆에 붙어 있는 식이 어떤 식인지 알아야 극한을 계산할 거잖아. 제가 어떤 식인지 알아야 대입해서 계산을 하던, 무한대로 무한대로 계산하던, 0분의 0으로 계산하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계산하던, 무한대로 곱하기 0 형태로 계산하던. 아니 어쨌든 어떤 식인지 알아야지 계산을 할 건데, 아니 문자는 K로 줘놓고 갑자기 함수는 5b-5a라니. 그래서 무조건 도형에 대한 극한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옆에 묶고 있는 게, 얘들아 지금은 성분의 길이지, 어떨 때는 넓이, 어떨 때는 부피일 수 있어. 그렇게 묶고 있는 내용을 리미트에 사용하고 있는 변수, 지금은 K죠? K로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길이, 이게 5a죠. 그리고 이게 5b지. 이 길이를 K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 5a라든가 5b는 결국 성분의 길이가 점과 점 사이 거리라서, 여기는 원점인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가려면 점 A하고 점 B의 좌표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찾는 게 점 A든 점 B든 뭐야? Y는 K하고 교점이니까 Y 좌표가 둘 다 K겠네. Y는 K와 교점이니까. 그럼 X좌표 찾으러 가자. A부터 찾으러 갈게. 이 점 A의 Y좌표가 K야. 여기에 K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X제곱이 K니까 제곱하기 K가 되려면 X에 들어갈 숫자는 루트 K가 된다고 말해주면 되겠네.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지만 이거 마이너스 루트 K는 이쪽 점이 되는 거니까 빼도 되는 거죠? 오른쪽 점이니까. 어려운 거 아니다.
여러분들 점 A 찾는 거, 점 B 찾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 다음 점 B 찾으러 갈게. 이 함수의 y좌표가 k가 되려면 x제곱은 4k가 돼야 되고 4k의 루트를 씌워주면 2 루트 k가 된다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OA와 OB 다 찾을 수 있는 거지? 성분 OA는 루트 이거 원점이니까 x의 변화량의 제곱, x의 변화량의 제곱, k y 변화량의 제곱, k 제곱 성분 OB는 루트 x 변화량의 제곱, 4k y 변화량의 제곱, k 제곱 그래서 계산 들어갈까? 4 곱하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OB 루트 k 제곱 더하기 4k에서 빼기 OA 루트 k 제곱 더하기 k를 계산하면 되는 거겠네. 이제 계산할 수 있겠지. 극한의 기본적인 어떤 연산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학생이라면 선생님이 지금 현재 바라는 목표는 딱 거기까지거든. 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극한이라는 단원에서 필요한 어느 정도 수준, 적당한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기만 한다면 선생님은 바랄 게 없어. 그게 지금 이거야. 그럼 x에다 무한대 뒀더니 이거 x 아니었지 미안 k였죠. 여기 1차에 무한대네. 여기 1차에 무한대네. 1차 개수 루트 1 여기도 1차 개수 루트 1 무한대 가는 차수도 같은데 개수도 같아. 그럼 이꼴이구나 이꼴. 이제 유리해서 풀면 되겠네요. 그럼 유리한다. 분모 루트 k제 더하기 4k 더하기 루트 k제 더하기 k 분의 이제 분자를 유리하면 k제 더하기 4k에서 k제 더하기 k를 뺄 거니까 k제 날아가고 3k만 남게 되겠다. 그럼 끝났지? 유리 한 번에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뀌었어. 뭐야? 1차의 무한대 분의 1차의 무한대가 된 거니까 1차 개수 루트 1 더하기 1차 개수 루트 1 더하기 1 2분의 1차 개수 3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어. 그거의 4배였구나. 그래서 최종 정답은 6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지. 자, 한 번만 더. 도형을 이용한 극한 계산은 명심해. 여기 좀 봐봐 다시. 분명히 문자가 있긴 있어.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리미트 옆에 붙어있는 함수를 그 문자로 만들어진 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성분의 길이, 넓이, 부피를 물어본다고. 그럼 그 문제가 원하는 넓이라든가 길이라든가 부피를 그 극한이 사용하고 있는 변수로 표현해주면 돼.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고. 그런 다음에 그 표현한 식을 보면서 대입했을 때 정답 나오면 그냥 정답. 대입했는데 이따위 모양이 나오면 그런 모양에 맞는 풀이 방법 선택해서 정답 얻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얘들아, 뭐 3칸짜리 문제까지 할 필요 없겠지. 3칸짜리가 없네. 다 2칸짜리구나. 그렇게 해서 25페이지까지 마무리 해주고 5년 시간까지 뭐 진도를 멈출 수 없겠지만 적어도 한 타입 정도는 각자 선생님 옆에 앉혀놓고 그래도 선생님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까지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한 타입 다음 주 화요일은 1시간 정도는 그렇게 보내도록 할게. 대신 과제하고 프린트 과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알았니?